그런데 김주일 대표님, 예. 오늘 제가 방송 전에 나온 기사를 한번 접했더니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숨진 당원, 그 선거 관계자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단이 되면 안철수 후보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된 겁니까? 일단은 이 법에 따르면은 지금 5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체에 해당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야 될 게 지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고용을 한 것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여부를 판가름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런 쟁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업체라고 한다라면은 당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업체가 50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되려면 50인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면 뭐 노동법이나 다른 뭐 산업보건안전법 이런 걸로 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쟁점들이 있는데 지금 뭐 최근 기사가 나온 거나 어떤 뭐 노동부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기가 지금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에요. 그래서 고용 관계 이게 어떤 식으로 임금이 지급이 됐는지 특히 이제 그러게요. 임금 노동자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임금 노동자야 되는데 이 당원분이 그럼 돈을 받고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그럼 검토 대상이 정말 버스 기사와 맺은 관계자인지 아니면 국민의당 혹은 국민의당의 당대표인 안철수 후보인지 뭐 이런 것도 좀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금 노동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말씀드리면 뭐냐면 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로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당이 무슨 근로관계에서 계약을 맺은 거라고 일단은 보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철수 후보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당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예. 네. 근데 여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철수 후보가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차량이 대여한 차량이에요. 국민의당 차량이 아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구조를 변경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법 구조 변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당은 책임은 면할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위험도 많이 공지를 했기 때문에 면책이 될 소지도 있지만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에 걸릴 소지가 있고 다만 헌법재판에 굉장히 일가견 있는 분 얘기에 따르면은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위헌 소송이 제기될 거고 그러면 위헌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의외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단순한 사고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대재해법 차원을 넘어가지고 헌법 재판까지 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일단 이렇게 유세 시작과 함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 확진에 이어서 유세차 사고까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단일화 논의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제안을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도 대통령 후보께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결심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하자는데 왜 안 하노? 해야죠, 당연히. 지금 둘이 해도 될 거 말도인데 조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저 덩치는 큰데 겁은 많아가지고요. 덩치는 큰데 겁은 많다. 뭐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후보를 가리킨 걸까요? 그런데 오늘 여당의 한 의원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런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어저께 천안에서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한참 레이스를 하다가 쇼트를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은 다시 참여하기가 힘든 걸 좀 보시잖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사실 그게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큰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정 의원님. 저 조홍천의 얘기부터 볼게요. 대선 완주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완벽하게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김미경 교수가 지금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같이 함께 했던 분들, 식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마음이 어떨지는 그냥
느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을. 근데 사실은 이게 선거가 또 후보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함께하는 그 당원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같이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것 때문에 그만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큰 틀에서 이제부터 저는 국민의힘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국민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안철수 후보에게 사실은 다 대통령 빼고는 다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접근해서 함께 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지 그게 집권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 의원님이 지금 김재현 최고위원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씀을 좀 네. 취재 말을 하셨어요. 이도원 의원님. 짧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로드맵 5년 뒤 대선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여러 제안을 했다. 물론 뭐 사실관계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에서 부인하고 있지만요. 이번 유세차 사고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고 단일화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안철수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뭐 굴할 안철수는 아닌 건 확실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윤석열 안철수 두 분 간의 협력이든 단일화든 이게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두 사람이 해답을 마련할 거고 윤석열 후보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다양하게 열린 마음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쟁점은 이제 대체로 보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너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가혹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협력의 대상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명분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국정의 동반자라든지 미래를 여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굴을 세워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대선 로드맵이라고 그러셨죠. 이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안철수가 협력을 하면은 뭘 할 건데 이럴 때 보통 이제 우리는 많은 기사는 뭐 책임 총리 나오고 장관을 몇 자리 가져나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정부보다는 당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선 로드맵 같은 거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해주고 싶어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 측도 그건 알지만 당에서의 입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명분이라도 세워줘서 안철수 후보가 정부는 뭐 정부대로 혹시 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두 후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합의를 통해서 대선을 승리를 향한 마지막 이벤트를 만들려고 아마 두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적절함이 언젠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안철수 후보 오늘 윤석열 후보가 조문을 합니다. 이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두 선대위 두 후보 측의 치열한 검증 네거티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